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특효의 비책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부정선거가 자행된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비책과 별개로 우리 스스로가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는 비책입니다. 부정선거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노력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급제 노예국가 베네수엘라 또는 이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죠. 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베네수엘라로 가지 않고 이 번영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선거판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볼을 차올려도 계속 내려오는 거죠. 계속 내려와요. 저쪽에서는 볼을 살짝만 해도 강슛이 날아오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가도 안 올라갑니다. 야, 백날 차봐라, 네 발만 찢어지지 하고 있는 적 선수들. 그리고 심판, 이 주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이 주심은 오직 파란색만 바라보고 그쪽 편만 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언론들은 오직 반대편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이 언론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것보다 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압승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르코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1986년 축출됐죠.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기 있습니다. 이 이멜다 여사의 신발장에 구두가 3,000컬레 있더라 라고 해서 그게 완전 부정부패의 화신처럼, 대명사처럼 불리던 게 바로 이멜다 아닙니까? 아주 강력한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부패했고, 그런 이 마르코스 가문, 이 일가가 하와이로 망명을 갔죠. 1986년. 그리고는 이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는 92년도에 필리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필리핀은 좀 영지, 봉건 같은 그런 영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자기 영지 지역에 출마해서 96년에 하원 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계속 선거를 그 영지에서만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 개념이 아니에요.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 따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이 정부의 부통령은 전 대통령이던 두테르테의 딸이에요. 근데 같은 당이 아닙니다. 그냥 따로 선거하는 겁니다. 일종의 부통령은 좀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인데 어쨌든 부통령에 출마했어요. 봉봉 마르코스. 네. 인디펜던트. 무소속이다 이거죠. 그리고 로브레도, 이 여성은 좀 청렴한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제 자유당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부통령에서 35.11%, 마르코스가 34.77%, 20여만 표 차이로 근소하게 졌어요. 여기는 청렴한 이미지니까 돈을 별로 안 써요. 이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선거에서 좀 많이 부패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합동 유세. 그런데 가면 5만 원 준다, 3만 원 준다,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냥 가서 박수만 쳐줘도 5만 원, 3만 원 막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필리핀도 부패했겠죠. 그래서 돈을 엄청 갖다 뿌렸어요. 그래도 졌습니다. 왜? 프레임 싸움에서 안 되니까. 독재자의 아들이야. 부패했어.
완전히 부정부패의 화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해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았어도 프레임 싸움에 지니까 그냥 딱 저기는 독재, 부패, 낙인이 딱 찍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안 되는 건가? 자, 요게 2016년이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내가 대통령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보다가 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딱 보니까 야, 필리핀인들이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네? 라는 걸 발견했어요. 2022년 2월 11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소틀리스트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필리핀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국민의 67%가 사용하며 하루 평균 10시간 56분을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으로 하루에 11시간을 인터넷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도대체 일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면 매일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인터넷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SNS 접속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조사되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스가 이걸 딱 보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하고 SNS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장악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SNS 플랫폼에 자기 계정을 만들었어요. 자,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팔로워가 728만 명. 엄청나죠? 728만 명.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입니다. 274만 명. 와, 신인규도 국방TV 151만 명인데 여기 274만 명.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인스타그램 98만 2천 명. 여기는 X, 과거 트위터죠? 130만 명.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막 올립니다. 막 올려요. 그걸 이제 팔로워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보는 사람들 이거 보고 나는 부패하지 않았어. 조국을 위해서 한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올리고 또 좋은 말 올리고 뭐 또 친근한 말 올리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미지 변신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로워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퍼져나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포털이 또 있죠. 거기에서 또 댓글로 아니야 마르코스 그런 사람 아니던데 이제 이렇게 또 댓글 작업해주고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5년 만에. 이게 바로 SNS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인지전입니다. 인지전. 이 이미지를 바꾼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인지전. 그렇게 해서 부정, 부패의 또 독재의 상징이었던 마르코스가 아주 진취적인 그리고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 필리핀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로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아깝게 졌던 바로 그 여성. 그 여성은 27.94%, 마르코스는 58.77%로 이겨버린 겁니다. 이 부통령은 마르코스에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부통령이 됐다가 현직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27.94%, 마르코스는 58.77%. 그리고 이 파키아오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죠. 뭐 저도 좋아하는 복싱 선수인데 대통령 나왔어요. 6.81%. 자, 이렇게 해서 마르코스가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SNS의 힘이었던 거예요. 2016년 마르코스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재자 마르코스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 시위대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르코스 no hero, 마르코스는 영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never forget, 잊지 말자 라는 머리띠 두르고 막 시위하고 이러던 마르코스 일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Bring back 마르코스, BBM 운동이 된 겁니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 운동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 현재 윤 어게인처럼. 근데 윤 어게인은 이 정도 지금 불이 붙고 있지는 않죠. BBM, Bring back 마르코스, 마르코스를 찾아오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마르코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린 잘 살 수 있어.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르코스 때 더 잘 살았던 거야.
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걸 이제 SNS로 작업을 해서 인지전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동만 잘하면 나라도 뒤집는다. 좌파들이 정말 잘하죠, 이거. 왜?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서 좌파의 전유물처럼 사용된 인지전 공작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인지전을 당해왔냐? 박근혜 대통령은 손석희가 JTBC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이다 하고는 말도 안 되는 가짜 태블릿 가지고 와서 정권 뒤집어 엎어버렸죠. 정말 황당했죠. 그리고 또 여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들 딱딱딱 갖다 놓고 뭐 성형을 했다. 뭐 성형 뭐 할 수 있죠. 요즘 뭐 성형 많이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수십 년 전에 어디 룸사롱 갔는데 줄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난 저렇게 생겼어. 저 여자 같아.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이꼴 줄리 이꼴 김건희 여사 이꼴 술집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인지전을 해버린 겁니다. 다 가짜죠. 그리고 여기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 후쿠시마에서 정화 처리된 그 방류수, 처리수 그걸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데 그 태평양 전체를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뭐 몇 년 안에 우리 해역에 온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뿌려버렸어요. 진짜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 뭐 회도 안 먹는다 뭐 수산물 이 업자들 지원해주자 하고는 자기는 그날 저녁에 초밥집 가고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들이 말하는 오염수가 저는 처리수라고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염수가 올 때 됐는데 그럼 지금 진짜 회 안 먹어야 되는데 회집 잘 가겠죠. 네. 그리고 이때 이명박 대통령 때 뇌송송 구멍탁 바로 광우병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왜 이러지? 뇌송송 내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턱턱. 네. 뇌송송 구멍탁. 이 강풀이라고 하는 만화가 그린 만화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산 소고기는 이 광우병 걸리기 전에 30개월 미만만 한국에 들어와야 돼.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야 이게 말이 돼? 30개월 미만만 들어가는 뭐 그런 법은 어딨어? 왜 그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거 바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인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아군의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상대방이 어떤 사안에 대해 그렇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공작입니다. SNS는 물론 문화 콘텐츠, 뉴스 등의 형태로 다량의 정보를 쉴 새 없이 생산,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은 자신이 접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공작 주체가 의도한 인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냥 뭐 제목만 봐도 계속 뿌려주면 이거 맞는 건가? 진짜 광우병 주저앉는 건가? 광우병은 푹 주저앉고 막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도 저는 보란듯이 미국산 소고기 코스트코 가면 싸게 막 팔아요. 이거 맛있어 사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이 나온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그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민경욱 의원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투사죠. 그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투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 각종 컨텐츠들이 많이 올려요. 민경욱 전 의원은.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항상 최소 1200에서 2000 정도가 지속적으로 좋아요가 붙었었어요. 근데 요즘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 좋아요가 그냥 한 1, 200개 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우파 시민들이 페이스북 보기 싫다. 안 보는 거예요.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신인규 국방TV 같은 경우도 이 선거 관련한
또는 이 계엄 관련한 탄핵 관련한 이런 영상을 올리면 지금은 조회가 아예 되지를 않아요. 왜? 알고리즘이 안 뜨니까. 왜 알고리즘이 안 뜨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버리니까. 우리 우파들이 보기 싫다. 우리 지는 거 보기 싫어. 이렇게 돼서 스스로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부러지졌던 게 뭡니까?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우리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려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포기한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윤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왜 윤 대통령을 구출하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도가 탄핵 이후에 2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2배 이상. 그 말은 뭐냐? 지지 안 했는데도 지지한 사람이 생겼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수단과 목적이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거 안 되죠. 다시 불을 질러야 됩니다. 어떻게? 자, 지금 이 민주당은 공격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죠. 중국의 코민텔은 이 행사에 갔다. 그러니까 완전 공산당이나 마찬가지다. 또 돈봉투 의혹 있죠. 그래서 돈 좋아한다 쟤들. 또 이 서른이가 20대 지지율 낮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했죠. 뭐야?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다고 또 막 공격할 수 있죠. 이재명이 왜 중국에 집착하냐? 왜 중국에 셰시하냐? 그럼 미국이 우리에게 이제 군함 건조 이런 거 안 해줄 거 아니냐? 이재명이 되면 관세 협조 안 해줄 거 아니냐? 7월 달에 패키지로 지금 협상한다고 하는데 6월 달에 만약에 이재명이 취임하면 7월 달에 패키지 관세 다 되겠냐 이거. 우리나라 망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 인물 5명째 사망. 아니 왜 저 주변에는 논란만 되면 다 죽어?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내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어도 하는 드럼통.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 식으로 드럼통 시위 하든지. 자, 이렇게 해서 SNS에 지금 완전히 분위기 다 죽어있는 SNS. 우리가 알고 있는 SNS, 페이스북, 밴드 많이 하죠. 밴드, X, 트위터죠. X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X 잘 안 하는데 X 많이 해야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이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정치 관련한 이 기사들에 지속적으로 그 관련한 걸 쭉쭉 긁어서 계속 달아야 돼요. 계속. 네, 계속.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달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제목만 보고도 와 이게 대세인가? 진짜 이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전이니까.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 보면 그냥 끼리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말 안 해도 이미 애국 시민이 넘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고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단톡방에서 말고 네이버, 다음, 기사 댓글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트위터에서 밴드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죠. 점잖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 여기 끼리끼리 모여있는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또 이래요. 어떤 사람이 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그 말 안 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죽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올려야죠. 계속 광화문에 왔던 분들,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에 왔던 분들 얘기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이 30만 명이 광화문에 오고 여의도에 갔던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게 안 나가도 집에서라도 이거 휴대폰 가지고 이것만 해도 이 앞으로 남은 40일 동안 40일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우리 충분히 인지전 확실하게 해서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력함에 빠져서 페이스북 안 보고 나 안 봐. 보기 싫어. 그래봐 윤 대통령 돌아올 것 아닌데. 윤 대통령 안 돌아오죠. 못 돌아오죠. 그런데 윤 대통령을 감옥에 안 보내려고 하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꼴을 안 당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와야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전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처럼 저렇게 확 뒤바꿔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페이스북으로, 네이버로, 다음으로, 밴드로, 인스타그램으로, 트위터로 빨리 뛰쳐나와서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 아닐까요? 그러면 이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